안녕하십니까. 안사회 대표 황정혜사입니다. 오늘 제 649강은요. 퇴직체육경영자 창업자 임원들의 근속기간별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이 인정되는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제 22조 규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사제경전을 8월 2일자 표지에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게 무조건 2021년까지는 규정 전액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급여가 올라가면서 점점 근속기간이 올라가면 5배수에 대해서 전액을 인정했는데 이거를 이제 2012년부터는 바꿔가지고 3배수만 인정을 하고 2022년부터는 2배수만 인정을 해서 이 전액이 아니라 인나 5배수, 3배수, 2배수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인정이 안 되는 부인정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상당히 읽어봐도 소득세법 22조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잘 분석을 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2021년까지는 인정금액은 그때까지 1년 동안의 평균 급여 곱하기 10%, 이제 10%라는 얘기는 평균 10분의 1 정도인데 이제 10%량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다 근속기간을 곱하고 임원이나 창업자의 임원퇴직 급여 규정에 나와 있는 배수를 다 그대로 하는데 이 배수가 보통 어떤 데는 10배수도 있고 7배수, 5배수, 적어도 3배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인정금액은 이 배수 금액이 그 규정에 있는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3배수로 확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까지 기준 소급해서 3년, 이것도 또 평균 급여도 1년치가 아니라 3년의 총 평균 급여를 해서 근속연수를 곱한 다음에 그 연수별로 규정에 나와 있는 5배수, 7배수가 아니고 3배수로 내려갔다. 그런 얘기예요. 2022년부터는 이거 마저 3배수가 아니고 2배수로 내려가지고 적용해서 총 퇴직금이 많이 지급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제 일부가 되고 나머지 차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산해서 높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차익이 생긴 것이다. 그럼 퇴직금액 계산 한번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21년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퇴직 가산율이 5배수였다. 그래서 2011년 연봉이 5천만 원이고 2019년부터 12년부터 19년까지 3년 평균 연봉은 1억. 또 2012년 이후에 2019년 이후에 그때 평균 이제 퇴직했다고 치면 그래서 2030년 퇴직했다고 칩시다. 이제 아직 오지는 않은 기간이지만 나이가 아직 50대 돼서 2030년 퇴직하면 이제 그때 60이나 70쯤 되겠죠. 그때 평균 연봉을 수령액을 2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할 때 이 사람의 퇴직 인정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를 보면 일단 2011년까지는 전액 인정하니까 그때까지 평균 급여 창업 초기니까 이제 평균 급여가 작겠죠. 5천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2001년 창업해서 2011년까지니까 11년이 되죠. 11년 곱하기 그때는 이제 규정에 5배수가 있었다고 치면 5배수를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그다음 이제 2012년부터는 3배수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되니까 1억 원 곱하기 10% 곱하기 8년 동안 곱하기 3배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배수로 내려오는 것은 2020년도부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평균 3년치 보수가 2억 원으로 추정된다니까 2억 원 곱하기 10% 곱하기 이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이니까 11년 곱하기 2배수 하면 이제 이게 더하면 2억 7,500 플러스 2억 4천 플러스 4억 4천이 돼서 9억 5,500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총 지급액이 10억 원이라고 치면 9억 5,500을 뺀 나머지 4,500만 원은 퇴직연도에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에 합산돼야 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직소득에 대해서 무제한 낮은 세율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은 2011년까지고 2011년 이후 2012년부터는 그 배수가 그 규정대로의 배수가 아니고 3배수와 2020년부터는 2배수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사현 대표 방정혜였습니다.